계속 이어지는 지역 이슈의 문제, 우리 부산 지역 이슈의 문제, 우리가 이제 중앙 이슈 다룰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로 시작했으니까 지역 이슈도 역시 박형준 시장의 신년 인사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엑스포 유치를 확정 짓는 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 저도 약간 좀 속으로 좀 뜨끔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알고 계시나? 그러면 뭐 저는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되면은 뭐 부산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엄청 좋은 일이죠. 근데 지금 사우디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겁니다. 저는 빈살만이 왔다 간 이후로 근데 정부나 기업이 보이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객관적으로 부산이 내세울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사우디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사우디가 뭐 네옴시티 같은 그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현실화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상당히 저는 프로파간다의 역할을 하는 거다. 충분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고, 그것에 비해서 부산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뭔지가 고민이 쉽지 않다. 근데 남북 평화 모드 속에서 뭔가 뭐 한반도 문제의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기도 어렵고 상당히 쉽지 않은. 하긴 엑스포라고 하면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네옴시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옴시티라고 하는 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유리합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네옴시티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일단은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종전이 딱 돼버리고 이러면 오데사는 저는 명분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협인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올 연말쯤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전이 되는 느낌이면 거기로 정하는 게 명분이 가장 크네요. 재건을 위한 뭐 그 지구적 지원, 글로벌한 지원 뭐 이런 컨셉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리야드가 가장 저는 앞서가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 우리 부산에 좀 암울한 얘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최하위입니다. 부산에서 뒤에서 2, 3등씩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하위로 쳐져버렸네. 울산 1위인 울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3천만 원대하고 6천만 원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2047년에 정확하게 인천에게 제2도시를 뺏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서비스 산업 자체의 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질로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조업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도화된 서비스 산업에 가고 싶죠. 금융 IT를 중심으로 한. 네. 그러면 우리는 금융 IT를 중심으로 한 고도화된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렇게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고, 윤 정부가 그걸 이어서 하고 그 테스트 베드가 부산이 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부산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부산시장의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우리 방송에서 이미 그죠. 네. 그전에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비스를 고도화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나 저런 직장에서 서비스업이지만 저렇게 하면 폼나게 직장 생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정책적으로 잘하면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 우리가 현재 아는 거는 해운대와 센텀 쪽.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오시리아 쪽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부산이 커지죠. 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북항이 지금 새롭게 이제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코델타하고 명지 신도시 쪽이 새롭게 또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4개 내지는 5개의 확실한 소비권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있는, 우리가 광안리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가가지고 뭐 회 좀 먹고 짜장면 먹고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고가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좀 확실히 고도화된 어떤 서비스업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데서 평생 일에 종사하면서 또 부산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걸 누리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정책을 좀 더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뭐 관광 마이스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에다 금융 IT라고 하는 뭐 지금 현대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 산업 영역을 딱 틀어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블록체인 특구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사실 블록체인 특구는 말만 하고 있지 뭐가 특구인지 알기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해야 되고 저는 금융도 사실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기하로 해서 부산은 불가능하다라고 전국이 생각하는 그 금융특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제2의 홍콩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브랜드로 만들어가면 그때야 저는 서비스 산업 고도화의 어떤 영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GRDP가 꼴등이라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가 확 아프게 좀 와닿았습니다. 이 아프게 와닿는 게 사실 부산시 정부가 1등 하는 조금 것도 많습니다. 자살률 뭐 그다음에 고령화율 예, 듣기 싫습니다. 저출산율도 1등. 남자 암 발생률 1위. 듣기 싫습니다. 뇌혈관 고독사 발생률 1위. 1위. 네. 야, 부산 안 돼. 가장 부정적인 것들은 다 1등하고 있고. 아, 근데 다음 주제도 부산의 40, 50대의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부러지고 있다. 그럼 저희 또래거든요. 40, 50대면은 이 취업자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하고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계층이에요. 근데 여기가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소비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쪽 사상 쪽에 어느 큰 제철 제강 관련 기업이 있는데 아파트하고 분쟁도 생기고 해서 성남인가로 옮긴다 하더라고요. 와, 아니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해결을 시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조정해서 갈 수 네. 있는 거를 혜택도 주고 유치를 무슨 스틸인가 하는 그거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기업들이 다 따라서 아예 근데 성남에서 굉장히 조건을 좋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와, 있는 토끼 다 놓치면서 밖에 있는 토끼 못 잡아오는데 젊은 인구들은 뭐 역에 유출되고 있죠. 중간 허리는 부러져서 지금 일자리를 이제 뭐 실업으로 안 되는 거지. 내몰리고 예, 있죠. 예. 이런 상태면 좀 심각한 상황이다. 정말 심각한데요. 특단의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결국 그 특단의 조치는 우리 자체의 문제의식만 갖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마치 윤 정부도 강요하는 게 너가 알아서 살고 자생적으로 내생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구 균형 발전이다. 자꾸 강조를 하는데 부산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이 여기에 있던 엄청난 그 성장 엔진을 꺼뜨려 버린 정당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당이 40년간 부산 시민에게 빚졌던 걸 갚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박형준 시장은 그걸 담보로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꺼뜨려오던 성장 엔진 이제 다시 돌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뭘 줄 거냐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종잣돈을 마련해서 뭔가 새로운 붕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 이걸 저는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부산의 국힘 같은 경우에 5선이 2사람이고요. 있습니다. 3선이 4사람이고 그 다음에 초대선이 나머지인데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제대로 경쟁을 갖춰가지고 부산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면은 부산 시민들이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렇지 못한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에서는 뭐 부산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자기의 삶을 개선하는 시민들의 방법 중에 가장 힘 있는 방법이 선거고 투표거든요. 투표인데 제대로 뭐 저래도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이 표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기에는 또 다른 메뉴도 신통찮다라고 그 다른 메뉴가 지금 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네. 부분이 있죠. 저는 부산시당이 서은석 구청장, 전구청장이 사실 부산시당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등극을 했는데 저는 대단히 많은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원회에서 전국적인 발언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서은석의 존재감 이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 저는 특히 중요한 건 불경 메가시티가 민주당의 정말 트레이드마크고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 설명해 오기로는 부산 발전의 마지막 거의 카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자초되는 위기에 있는데 민주당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대로 저는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은 이게 엄청나게 다음 총선에서 중요한 프레임으로
싸움의 어떤 요소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세 분 민주당 의원이 있으신데 이분들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물 건너 갔을 때 부산에 이제 어떤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야만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를 머리띠 메고서라도 설명을 하고 며칠간 앉아서라도 설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뭐 그런 노력들은 조금은 했죠. 근데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노력은 아니었고 좀 뭔가 대중들한테 뭔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전혀 채택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상태가 그렇게 됐네요. 그럼 민주당도 제대로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다른 메뉴, 새로운 차별화된 메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좀 PK 부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조직위원장 인선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스윙 보트는 아니었지만 다른 선택을 2번, 3번 했던 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 봄 지나는 그 총선 때에 혹시 부산이 다른 선택을 혹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자리를 뺏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게 문제의식에 대한 제기가 부산 시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운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정부나 지금 국민의힘은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안심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국회의원들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윤 대통령 비위 잘 맞춰서 줄만 제대로 잘 쓰면 공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장악했을 때는 내부의 인물 물갈이 이론이 거의 늘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게 분명히 또 작동할 거고 그래서 뭐 이번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도 조금 드러나지만 거의 60% 가까운 분들이 새로운 인물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도 확인되다시피 저는 분명히 물갈이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초선 재선 의원들, 초선 의원들 존재감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는 상당한 비판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조금, 우리가 PT를 하듯이 문제는 많이 만연해 있는데 거기에 이르는 해답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짚어내는 해답이 아니라 이거 하면 됩니다. 저거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당 내에서 어떤 하나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뭔가 좀 대안이 있으면 거죠. 그렇죠. 아, 그래. 이거 버리고 이거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부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차 교수님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은 이렇게 막 실타래처럼 막 얽혀는 있는데 코가 있어요. 풀 수 있는 코가.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였습니다. 부산이 이렇게 계속 쭈그러드는 이유가 인구 유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생률은 전국의 어디나 비슷합니다. 부산이 출생률이 낮은 게 아닙니다. 젊은 인구가 유출되는데 그 이유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44%가 부산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럼 결국은 이 부산이 계속 축소되고 쭈그러드는 이거를 해결하는 코는 부산의 젊은이 유출 그리고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부터 풀기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부산의 문제는 전체적인 동맥경화가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술로 빵 떨어주는 뭔가가 충격이 있지 않으면 이 도시는 저는 그렇게 디테일한 하나하나를 헤쳐가지고는 해결이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접근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저는 대단히 충격적인 요법들이 조금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 충격적인 요법이 저는 불경 메가시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한꺼번에 달성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전체 지역 자체가 붕업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은 사라지고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든다면은 그런 이유가 엑스포죠. 그래서 엑스포가 만약에 된다면 또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또 이제 하나 되죠. 그러니까 두 분을 종합해 보면은 엉켜 있는 실타래에 코를 찾아서 가는 디테일한 장면과 지각을 흔들 정도의 외부적인 충격적인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충격들이 들어온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전자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고 후자는 중앙에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고요. 외부에서의 어떤 그 지각 변동에 버금가는 충격들.
좋습니다. 일단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풀어가는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양당에서도 되든 안 되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 참 2023년이 부산도 그렇고 뭐 참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하면 희망적인 얘기가 안 나올 것도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할까요? 우리 아니 아까 역순으로 합시다. 예. 차 교수님과 뭐 우리 지역 이슈에 대한 한 줄 평을 한번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대를 매겠습니다. 예. 단서를 달아서 지금으로선 답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을 벗어나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심각하게. 답이 없다의 방점보다는 지금으로서는 방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다를 거야라고 생각을 네. 해야죠. 야, 새해기 때문에 최대한 포장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는 누가 뭐래도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산 시민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깨어납시다. 네, 네. 저는 뭐 2023년이니까 희망적이고 어떤 진취적인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 엑스포를 향하여 고고고! 희망적입니다. 네. 조금은 식상하지만 그래도 새해니까. 다시 안 하시는 게 어때요? 아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는 게 늘 이렇게 불만 섞인 얘기들을 하면서 또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가 귀담아줘서 또 사회가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여기 이제 세 명이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불만들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3년의 첫 방송의 문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소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